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의 팩트 폭행. 자,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모아주택입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네, 지난 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선정되고 나서 서울에 약 21개 구역이 선정되었죠.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인 모아주택 관련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서울시 주택 관련된 그 담당자 실장님이시고, 이분 인터뷰 관련된 기사 내용이 오늘자로 나왔죠. 2월 네, 4일자로 나왔는데 쭉 읽어보면 어쨌든 매년 공모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25개자 지구를 대상으로 한 20개 구역 정도 매년 선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주택 공급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이제 결론인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걸 강조하는지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기사 원문을 좀 네, 보면 이제 첫 줄에 모아주택은 재개발과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다르죠.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A라는 구역이 지정되면은 이제 재개발 방식은 어떻게 되죠? 재개발이 지정되면 재개발의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죠. 근데 네, 모아주택은 그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주민의 협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던, 소규모 재건축을 하던, 소규모 재개발을 하던, 아니면 신축 빌라 사업을 하던, 그건 니네들 마음이다. 그 하면서 그 모아타운 내에서 주민들 자유롭게 개발을 하면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핵심은 저거예요. 네,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유치원이 네, 부족하고, 학원, 병의원이 부족하고, 상가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고질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 그로 인해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슬럼화가 되는 그 현실을 반영하여 모아타운이라는 요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모아주택은 선정된다고 해서 전체 구역이 통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신속통합기획 이후로 계속 투기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투기 세력이 빌라 시장에 들어가도 별 재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왜 없을까요? 이것도 신속통합기획과 마찬가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좀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모아주택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다. 이제 그게 네, 핵심이고, 동의율 75%가 아니라 80%. 네, 요건도 좀 새롭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모아주택,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신축, 구축 건물이 뒤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네, 네, 맞아요. 여깁니다. 네, 이런 저층주거지의 특징이 보통 최고 고도지구 이런 거는 별개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 2종 7층 이하의 제한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2종 7층 이하이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좋지 않아서 사업성이 좋지 못해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다. 이런 네,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도 최고층 수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 네,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용도 지역도 필요하다면 상향을 해주겠다. 이 말은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공익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 11호 모아타운 한 곳당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죠. 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2종 7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가 계속 슬럼화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재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땅의 용도가 좋지 못해서 분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층에서 15층까지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모아타운을 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문제인 도로, 네.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예산을 375억 원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그 강의에서 강조했던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 설계에 참여한다. 네. 큰 패러다임은 기존 신속통합계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깔끔하게 정비하고 세대수를 많이 공급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이용 시설,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는 구역들을 대체적으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것처럼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임장을 가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 중에는 그때 당시에 신축빌라 그 투기꾼들이 지분 쪼개기형 신축빌라를 지어서, 그래서 못난이 땅에 신축빌라가 딱 난립해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재개발하기에는 이미 노후도가 좀 애매모호하게 무너진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곳들인데, 왜냐면 굉장히 인프라도 열악하고 도로의 요건도 엄청 협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모아타운이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죠. 그런데 왜 굳이 통재개발을 안 하느냐? 만약에 통재개발로 하게 되면은 또 투기 세력들이 또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하려고 또 달라붙겠죠. 맞아요. 네. 예. 달라붙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겠죠. 네. 예, 그들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네. 자, 그 아래 단락에 보면 이 모델을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네. 왜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결국 핵심은 슬럼화입니다. 예, 네. 요 슬럼화. 저층주거지가 방치되고 있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겠다. 기반시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건물 1층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총수를 완화해주겠다. 네. 자, 1월 강의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서울시를 새롭게 세팅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아파트 개발이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애초에 재개발, 뭐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거시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도시를 새롭게 세팅한다. 네. 세팅할 목적으로 여기 보시면 서울이 잃어버린 마을의 형태를 되찾겠다. 네. 이 말이 뭐죠? 새로운 도시를 세팅하겠다. 그 목표에 재개발, 즉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모아주택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저층주거지 개발 패러다임이다. 이거 누가 개발했죠? 오세훈 서울시장.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자신의 업적으로 탁 만들고 이제 다음 뭐 대선을 나가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느낀 거는,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 그러니까는 민간이 요청에 의해서 80% 동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관이 사실상 관여를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고 앞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업 싹 해가지고 해당 구역에 대해서 누가 매수했는지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에서 정착되면은 인천과 경기도로 퍼지고 이제 전국으로 퍼지겠죠. 네. 자, 보시면 재개발과 모아주택 무엇이 다른가 해서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축사업, 자유주택 정비사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꼭 재개발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기반 시설을 먼저 계획을 하고 공공건축가들이 기획을 하겠죠. 거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어느 구역에 어떻게 아파트를 위치할 것인지를 네. 기반 시설에 맞춘다. 네. 이게 1월 달에 강조했던 공공건축가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를 세팅하고 있다. 네. 자, 정비는 소유자들의 의사에 맡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발을 할지 안 할지는 그냥 주민의 의사에 맡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주택 구역 내 빌라를 샀더라도 끝내 개발이 안 될 수 있다.
예. 네. 전수조사를 해요, 지금. 누가 네. 매수했는지 딱 봐가지고 최근에 법인 투기꾼들이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혹은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다 느끼면 그 구역 일부러 빼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할 생각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서울시에서 계속 강조하는 주민의 성향. 네, 네. 주민의 성향. 이걸 네. 이제 존중하겠다. 이거 네. 판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계획 하면서 또 느낀 점이 그대로 무화주택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 뉴타운 사업까지만 해도 이런 투기꾼에 대해서 전략적 공생을 했었던 데 비해 지금은 그냥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적으로 간주를 해서 신속통합기획 투자를 해도 별 재미를 못 벌게,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는 계속 강성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모아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시끄러운 데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 곳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왠지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불리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그랬던 곳들이 예상외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음, 신속통합계획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보시면 모아주택 대상지가 띄엄띄엄 있다면 네, 모아타운 조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도 문제 때문에 네, 혹은 필지의 문제 때문에 네,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 이렇게 근처에 모여 있어가지고 타운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A구역과 B구역 사이에 공간이 많이 벌어져서 띄엄띄엄 있다면 이 서울시 담당자도 그러면 이제 개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로나 주차장 등 모아타운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확충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을 꼬집었어요. 보면은 네, 그쵸. 제대로 된 정비 없이 건물만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사실 그렇죠. 네, 아파트만 짓는 거죠. 그 주변의 인프라를 재세팅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슬러마라는 반복만 계속 낳게 된다. 가로주택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아타운을 하면은 결국은 고질적인 슬러마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를 세팅하는 모아타운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네, 말은 뭐냐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원문을 쫙 살펴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 1동 지역 저층주거지 지역에 복지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뭐 그래서 이런 걸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노후도가 살아있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예시예요. 거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원문을 잘 살펴봐서 서울시가 해당 지역 그 뭐랄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그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플로 나온 번동 선마을 같은 경우도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트럴 힐이라는 아파트가 예. 이곳에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만 덜렁 나홀로처럼 있고 그래서 주변 지역은 슬럼화가 된다. 이 네, 넓은 구역에 밥 한 끼 먹으러 갈 만한 변변한 식당이 없죠. 네, 병원도 없고 뭐 학원도 없고 네, 뭐 없어요. 복지관 네, 뭐 이런 것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네. 마트도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쪽에 이 창삼동까지 이렇게 퍼진 그 유흥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정원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네, 나쁜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사업 걸림돌이 있다면 하는데, 이거 보면은 원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분 넓은 매물을 사는 게 정석이었는데, 중앙정부의 투기꾼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네, 이제 지분이 넓은 매물을 보유하면 원 플러스 원 매물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리해졌죠. 예, 네, 그럼 이제 다주택자가 돼버려서 세금만 계속 내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즘 재개발 구역들 가보면 반대하는 비대위들은 지분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비대위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서울시도 이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은 딱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비대위, 비대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누가 비대위 되는 거죠? 연립이나 빌라 소유하신 분들은 비대위가 될 가능성은 없겠죠. 네, 단독 다가구 주민들. 네, 이 비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여서 네,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을 좀 봐야 네,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기사입니다. 네, 2월 그렇습니다. 4일자 기사고 굉장히 뭐랄까 이 의미가 있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권리 산정일을 언제 지정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 날을 아마 그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예, 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인터뷰 상으로 보면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모아주택 이렇게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담당자의 이지, 뭐 결정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이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인상 깊었던 점은 모아주택을 새로운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신속통합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투기 방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역설적이게도 저희는 사실 투자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유튜버인데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나아가야지. 예. 우리 과거의 공식대로 입지 보고 그리고 뭔가 시끄럽게 떠들고 뭔가 굉장해 보이고 그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소문난 곳이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신속통합계획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아주택이랑 신속통합계획이랑 다른 종류가 아니라 사실 그 패러다임만 놓고 보면은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신속통합기획에서 어, 메모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아니,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떨어졌는데 어,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매수하라 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게 서울시가 무조건 100% 다음에 지정해줄게 라고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해봐야 50대 50. 저희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한 거고, 가장 핵심은 어쩌면 투기 방지 때문에 신축 빌라 투기꾼들, 아예 재미를 못 보게 완전히 그냥 피를 말려 죽일 만한 감옥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언급을 하잖아요. 예, 네, 어쨌든 빌라 투자한 사람들 재미를 못 보게 하겠다. 예, 네,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지분 쪼개기 등이라고 했어요. 네, 지분 쪼개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가 매수한 경우, 네, 법인이 매수한 경우를 포함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가 매수한 경우를 포함해서 투기 수요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네, 의 의미예요. 예, 네, 지금 서울시에서 투기, 투기 세력 계속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으로 언급했던 게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하는 사람들, 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가 매수하는 사례들, 그리고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포함을 시켜놨죠. 예. 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동기획 선정하면서도 그들이 테러를 차단해 버렸잖아요.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서. 예, 네, 잘 아는 거죠. 이 사람 뉴타운 해봤던 사람이에요. 오세훈 네, 서울시장 예전 서울시장 하면서 네, 고수 중에 고수다. 예,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사실 모든 다주택자나 모든 법인 투자자들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분명히 재개발판의 사업성도 굉장히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매물을 매수해서 현금 청산을 강제로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서 결국엔 재개발이나 그런 기타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지역은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또 방치되고 그런 현상을 아예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니까요. 이제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세금 때문에 법인 투자자가 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다주택 포지셔닝을 취하셨더라도 이제는 그 서울시에서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시스템을 전환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을 해야 돼요.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장애물로 서울시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